네, 2부의 첫 코너 오늘장 랭킹5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증권매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씩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들은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순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 나왔습니다. 5개월째 위축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수요 위축 우려에 흔들리는 정유주 5위입니다. 자, K-팝 걸그룹의 위험이 과시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진스부터 블랙핑크까지 이야기 부자죠. 엔터주 4위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도 한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웹소설부터 관심이 확장되는 국면, 웹툰 콘텐츠 올라와 있고요. 2위는 반도체입니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새김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상 유증 결정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신고가 경신했죠. CES 모멘텀과 더불어서 기대 모으고 있는 로봇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늘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소프트한 이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연속성이 나오는 쪽부터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4위에 이 키워드는 올라와 있고요. 엔터주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조금 많아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엔터주는 잘 가고 있고 궁금한 게 정말 걸그룹 파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인지 수급 쏠림이 워낙 이쪽으로 갔다가 빠르게 이동을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 볼 때도 이사님, 솔직히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 왔다 맞아요. 갔다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런데 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까? 일단 저는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군, 특히 2023년에 반도체도 전기전자 혹은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기세가 붙어주고 있는 이 엔터 쪽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 기대감을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게 네.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K엔터에 따른 기대감 저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된다. 대신에 기업별로 혹은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별로 매수 매도하는 트레이딩하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우리가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엔터 4사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SM, YG, JYP, 하이브. 일단 굉장히 이 엔터 4사의 각기 다른 이슈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은 새로움, 프레시함을 좀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사실 엔터 4사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봐야 했던 기업은 사실 JYP입니다. 네. 근데 JYP 같은 경우에는 이 TWICE의 뒤를 이을 그룹, 그러니까 있지라고 하는 그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보다는 다소 수그러든 지금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JYP 엔터 쪽보다는 SM 혹은 YG의 새로운 그룹들에게 눈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SM이라든지 YG에서 그렇게 막 큰 흥행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그룹이 나왔다고 하기엔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YG는 밀 수 있는 게 또 블랙핑크. 그런데 또 블랙핑크에 대한 인기도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과거부터 계속 들어왔고 계속 지켜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이브 하면 엔터 4사 중에 사실은 보이그룹의 파워가 가장 강했던 그룹이 이 엔터사였잖아요. 그런데 뭐 YG도 또 따지고 본다면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또 피어나는 시점이니까 오히려 네. 더 기대할 만하지도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주가의 위치 기준까지 한번 저는 고려해 봤을 때 네. 지금은 하이브가 조금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게 BTS가 다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정말 이제 큰 흥행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 BTS는 하이브다, 하이브는 BTS다라는 공식을 지금 깨부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은 새로움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하이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YG 쪽에도 이제 좋은 뭐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 플러스 성과가 나온 하이브 쪽에 한 표를 저는 조금 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대신 현재의 구간보다는 조정을 조금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막에 중국 키워드가 나와서요. 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알력에 대한 여기도 사실은 기대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몇 년째 희망 고문 그 중에 있고 사실은 뭐 아티스트가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저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중국 내에서의 관심도는요, 사실 엔터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소비 유통 경기 민감 섹터의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엔터사에 좀 집중시켜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엔터사들이 굉장히 많은 공연을 뭐 노리고 있죠. 근데 또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매출을 크게 기록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굿즈 상품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그룹에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집약해서 만든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이러한 또 굿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에서 만약 많이 사줬을 경우에 해당 기업들 혹은 해당 그룹의 매출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한 이 투심이 조금만 더 살아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터사들 저는 지금 뭐 고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도 된다. 엔터 4사 중에 탑픽은 하이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이 섹터 이렇게까지 갈까라는 의문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연속성이 강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웹툰 딱 집어서요. 이사님, 이렇게까지 강한 호재일 줄 예상하셨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웹툰이 파장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은 예상하십니까? 메타버스까지도 꼭 봐야 된다. 웹툰 콘텐츠 메타버스까지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맞아요. 오,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이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중소형주, 굉장히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웹툰 컨텐츠 관련주들에 좀 붙어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 업종도 결국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마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을 필두로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컨텐츠주들이 흥행을 했을 때 웹툰도 움직이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도 움직였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 본다면 이 특수 효과를 맡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까지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여전히 이러한 웹툰이라든지 컨텐츠 쪽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전기전자, 반도체,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 혹은 성장주들이 사실은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의 그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참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이러한 엔터사들의 흐름들이 혹은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맞아요. 지갑은 닫아도 스크롤은 또 내려야 되고 무언가 그쵸.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맞아요. 소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출퇴근할 때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요새 보면 다들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웹툰을 보고 계시거나 OTT 플랫폼 혹은 너튜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아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너튜브를 보면서 왔고 또 어제 퇴근할 때는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 소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한 번 더 가려면 네.
한 번 더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더 글로리에 대한 흥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빈살만 이야기도 또다시 연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중에 가장 한 번 더 투심을 끌어당겨 올릴 수 있는 쪽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의 뉴스보다 다른 한 가지에 더 집중하고 그게 싶어요. 뭔가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 이 인터넷 기업들이 이 글로벌 플랫폼 업체를 M&A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북미 시장에 있는 웹툰 시장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 아니고 해외 시장에 자꾸 이제 진출하려는 이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K 콘텐츠가 단 하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한 또 흥행도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또 성장세, 그러니까 외형의 성장을 저는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작품이 잘 돼서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한계점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만 이제 잘 팔면 안 된다라는 거.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웹툰 기업들을 인수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 사실 현재 위치에서 공략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건 사실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올라온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조금은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주목해 봐야 되는 섹터로 정리를 여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1월하면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특이합니다. 지난해부터 좀 연결된 흐름인 것 같은데 1월하면 어떤 쪽? 로봇 쪽이죠? 맞아요. 요즘은 로봇에 대한 네. 이야기가 CES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 다시 한번 삼성 키워드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시세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모멘텀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 시장이 뉴스 있고 작은 종목 확 간다. 이런 분위기에 그냥 편승한 걸까요? 일단 2022년 1월 네. 달이었죠.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 이제 혜성처럼 딱 등장을 했을 때 로보티즈, 로보스타를 비롯해서 정말 안 오른 기업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사실 한 번 시세를 냈다가 쉬었다가 또 시세를 냈다가 쉬었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됐었고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죠. 사실 1월 하면 CES 그리고 JP모건 이제 컨퍼런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보다도 뭐 제약바이오 쪽이 안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워낙 로봇 쪽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높게 가지고 있다 보니 네.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작년 이맘때는 분명히 로봇 관련주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할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많이 궁금하실 그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뉴스가 나온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3자 유중 배정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이 흐름을 나타내고 또 이제 그것을 따라서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혹은 유일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다 같이 시세를 내긴 하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단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잘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잘 팔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 조성이 잘 돼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삼성전자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오늘의 뉴스로 이제는 대장주의 자리를 한번 또 차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올해 로봇주를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저는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격인 종목으로 관심을 두자. 이렇게 그렇죠. 로봇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들 쭉 봤는데 사실은 모멘텀도 계속 있고 볼만하다, 기대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쪽이 상당히 많아서 원픽이 어디에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의 이 중에서의 오늘자 원픽은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웹툰 쪽에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제가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사서 그래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조금은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업종군에서 골라봤는데 메타버스 혹은 특수효과 쪽에서 제가 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를 하나 골라와 봤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효과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또 제작하는 기업,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했던 레몽레인의 이제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웹툰을 원작으로 이미 성공을 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슬로건이, 그러니까 메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도 또다시 더 도전을 해볼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컨텐츠주들의 기반이 예전에는 소설이었다면 이제는 웹툰 기반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CES 가전박람회에서 VR, AR, XR, 메타버스 관련한 또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위직 스튜디오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손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3만 원 이상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위직 스튜디오 받아봤습니다. 랭킹5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